이번 시간 MB골드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는 저희가 이제 긴급 진단으로 시장 급락하기 때문에 네. 좀 자세하게 짚어봤고, 맞습니다. 오늘은 반등하는 와중에 불안 요인들이 있는지 밀착 진단을 해볼게요. 우선 어제 블랙몬데이가 남긴 기록들이 좀 많았죠? 그 좋은 기록을 자꾸 좀 남겨야 되는데 그러게요. 정말 뭐 이 안 좋은 기록들을 어저께 뭐 숱하게 쏟아졌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저께 글로벌 증시가 거의 뭐 블랙 먼데이였다라고 평가를 받을 정도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정말 뭐 어마어마한 안 좋은 기록들이 지금 쏟아져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뭐 어저께 우리 시장이 또다시 한번 급락이 나타난 이유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뭐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7%가 넘게 폭락을 했고 이탈리아는 어저께 11%가 넘는 폭락세가 진행이 됐거든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폭락이 진행된 이유는 국제 유가가 이제 급락을 했었다라는 이슈 때문이었죠. 걸프전 이후에 하루 최대 낙폭 24%가 어저께 급락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준비한 자료 사실 이제 유가가 빠지는 거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사태 그리고 뭐 감산과 관련된 이슈 때문에 유가가 빠지는 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제가 지금 준비해온 자료를 보시면 국제 유가가 불과 이제 지난주 월요일 3월 2일 날의 종가가 46달러였거든요. 배럴당 46달러였던 게 어저께 31달러로 끝났다는 거예요. 어제 장중에는 선물이 27달러까지 빠졌었기 때문에 거의 일주일 만에 국제 유가가 40%가 넘는 폭락이 진행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뭐 이런 흐름들이 나오니까 그야말로 뭐 글로벌 증시 특히나 우리나라는 원유를 생산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어저께 뭐 장중에 원유 선물이 많이 빠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장 빠진 걸 보니까 뭐 상대적으로 선방을 한 거였는데 미국은 뭐 엑슨모빌이라든지 다우케미칼 같은 이런 화학 정유 에너지와 관련된 기업들이 그야말로 뭐 기록적인 폭락, 금융위기 이후에 최대치의 폭락세를 연출을 하다 보니까 3대 지수가 일제히 다 7%가 넘게 폭락을 했고 특히 다우지수 뭐 시작하자마자 15분도 안 돼서 서킷 브레이커가 걸려가지고 15분 동안 장이 중단되는 뭐 이런 흐름까지 연출이 좀 됐거든요. 이 서킷 브레이커 역시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사상 처음으로 또 발동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국내 증시 4%가 넘게 급락을 했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뭐 어마어마했었죠. 어저께 하루 만에 코스피 시장에서만 1조 3천억을 넘게 팔았는데요. 사실상 코스닥 시장에서 판 것까지 합치면 역대 최대 규모의 매도가 나온 거거든요. 뭐 그 정도로 기록적인 투매가 진행된 하루였기 때문에 뭐 그야말로 어제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숨 쉴 수 없이 좀 힘든 시장 흐름이었는데 정말 다행히 오늘 뭐 외국인들은 여전히 투매를 하고 있지만 기술적인 반등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시장을 이제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관건이 될 거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려 보겠습니다. 뭐 과거는 사실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태 보면은 내가 왜 이때 안 팔았지, 이때 안 샀지 후회하기 마련인데 앞으로를 좀 전망을 해볼게요. 오늘 시장 그래도 낙폭을 줄이긴 했는데 불안하고 외국인은 여전히 매도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 그나마 낙폭을 좀 중단시킬 수 있었던 좀 호재거리라던가 반등 요인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일단 뭐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오늘 아마 뭐 눈 뜨고 미국 시장을 확인하신 분들은 정말 뭐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제가 어제 4시에 뭐 무료 공개 방송을 할 때도 5% 안쪽으로 빠지면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 7%가 넘게 다 급락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뭐 유럽 시장은 거의 8% 육박할 정도로 폭락을 했잖아요. 11%. 그러니까요. 그런 어마어마한 이제 하락세가 진행이 됐는데 오늘 장 초반에 우리 시장도 최소 한 2, 3% 정도는 좀 빠질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천만다행히 어저께 이제 블랙 먼데이를 연출한 원흉이 결국 국제 유가의 급락이었잖아요. 이 국제 유가가 급락했었다가 다행히 오늘 원유 선물 시장이 이제 아시아 시장 개장을 하면서 유가가 장 초반에 한 2, 3% 정도 반등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 동시호가에 낙폭이 좀 제한적이었다. 그리고 지금은 장중에 거의 5%에서 6% 가까운 원유 선물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내일 본장에서 유가가 반등하면 좀 회복이 되겠구나. 이런 이제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겠죠. 그리고 미국 나스닥 선물, S&P 500 선물 역시도 지금 한 2에서 3% 가까이 급반등세를 연출을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오늘 우리 시장 어저께 물론 우리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은 4%가 넘게 이제 폭락을 하면서 이런 리스크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선반영된 부분도 좀 있었고 오늘 유가가 반등을 하고 미국 선물이 이제 지수 반등을 좀 이루어내면서 다행히 우리 시장은 하락폭 자체가 좀 제한적인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좀 디테일하게 또 분석을 좀 해드려 보면 미국에서 이제 몇 가지 증시를 이제 하락 방어하기 위한 조치들
트럼프 대통령이 벌써부터 이제 감세에 대한 얘기, 근로소득세를 이제 벌써 줄여주겠다. 그리고 주식시장에 이제 거래세 역시도 이제 인하를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벌써 하고 있는 상황.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아마 감세안에 대한 얘기들을 조만간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발표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월가 출신인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 월가 그 주요 이제 금융기관들의 수장들을 긴급해서 회동을 하겠다.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정부는 이렇게 이제 대응을 해 나갈 테니까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오고 가겠죠. 네. 아마 이런 부분들이 좀 가시화되기 시작하면서 우리 시장 낙폭을 좀 제한했던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오늘 장 출발하기 전에 이제 공매도와 관련된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 장이 열리기 전부터 오늘은 정말 좀 정부가 좀 급했던 것 같아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 공매도와 관련된 이제 긴급 조치에 대해서 발표를 좀 했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이제 좀 금지를 하게 해달라. 개인 투자자분들이 청원을 정말 많이 했는데 아쉽게 이제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건 아니지만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를 대폭 강화를 해가지고 사실상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좀 금지하는 효과를 좀 내보려고 네. 정부에서 뭐 컨텐전스 플랜 중에 일환으로 계획을 하나 발표를 했거든요. 오늘 장이 끝나고 세부 실행 계획을 이제 금융위에서 발표를 해서 내일부터 바로 적용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이런 거예요. 사실상 최근에 이제 공매도 세력들의 툼에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물량에 상당히 많은 물량들이 이제 공매도가 좀 섞여 있을 텐데 과연 이 공매도 그 적용 대상의 종목을 한시적으로 이제 좀 늘린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뭐 실효성이 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12개 이제 예외 적용 이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예외 적용 규정을 없애지 않는 이상 거의 실효성이 없을 거다라는 이제 비판적인 시각도 분명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다라는 생각으로 정책적인 효과를 좀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마도 정부 입장에서는 요번에 한 번에 뭐 발표를 하고 끝날 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이제 비상 상황에 대비한 뭐 시장에 오늘도 외환 시장도 또 구두 개입을 했잖아요. 차관께서 뭐 필요시에 한 방향을 많이 쏠릴 경우에 적극 개입하겠다, 뭐 구두 개입을 하면서 원달러 환율도 오늘 안정을 조금 찾고 있는 뭐 이런 식의 이제 방어적인 전략들이 시장에 조금 먹히면서 우리 시장은 해외 증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낙폭이 좀 제한적인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당분간요, 우리 증시와 해외 증시의 그 커플링 현상은 어떻게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갈까요? 아니면 좀 같이 따라가는 움직임 보일까요? 저는 일단은 글로벌 증시가 동반해서 이제 폭락세가 좀 연출이 됐기 때문에 저점을 확인하기 이제 여기가 이제 바닥이구나라는 걸 이제 확인하기 전까지는 모든 글로벌 증시가 다 커플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다만 찾기까지요. 그렇죠. 다만 이제 직전 저점 정도 수준에서 바닥이 확인이 된다면 오늘 코스피 지수도 다행히 간신히 1900선은 어쨌든 하락 방어가 됐고 코스닥 지수도 이제 600포인트는 정확하게 지지가 됐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오늘 미국 시장에서도 직전 저점을 회복하는 기술적인 반등 시도가 나타났을 경우에 단기 바닥이 여기다. 국제 유가가 직전 고점 대비해서 무려 40%나 폭락을 했고 그런 상황에서 주가는 이제 급락을 하고 난 이후에 단기 바닥을 확인을 하고 난다면 우리 시장은 분명히 글로벌 증시의 폭락세와는 달리 디커플링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 근거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면은요. 코스피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직전에 이제 저점이 이탈이 되면서 2000포인트가 깨졌잖아요. 근데 1900포인트 근처까지 흘러내리면 PBR이 이제 0.8배 정도 구간까지 주가가 빠지는 거기 때문에 금융위기 이전 수준보다 밸류에이션적으로 봤을 땐 더 많이 빠지는 흐름이거든요. 미국 나스닥 차트를 또 한번 보여드려보면 다우지수 차트, 나스닥 차트를 또 비교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엄청나게 폭락이 떨어지면서 저점이 깼기 때문에 이 저점이 이제 회복되는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여기가 이제 진바닥이라는 확인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글로벌 증시와 우리 시장은 분명히 차별화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국제 유가는 어쨌든 어저께 이제 돌바락제로 이제 벌어진 일이라고 본다면 코로나19와 관련된 사태가 지금 시장의 하락 추세를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었죠.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이 다들 확인하셨다시피 코로나19와 관련된 확산 증가 속도가 뚜렷하게 지금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과 유럽은 아직까지는 이게 이제 피크를 찍기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이제 코로나19를 상당히 빨리 대처를 해서 정책적인 부분들, 경제적인 어떤 방안들을 빨리빨리 만들어내고 경기 회복이 또 가시화되기 시작한다면 분명히 우리 시장의 긍정적인 모멘텀, 신흥국 국가 중에서 또 금리를 대폭적으로 인한 이 저금리의 상황에서 가장 또
투자 대안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 시장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국제 유가가 급락했다는 거 오늘까지는 시장에 좀 충격을 줄 수 있는 요인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조 강국인 우리나라, 제조업으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가 유가가 떨어졌다는 건 어쨌든 중장기적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글로벌 증시와는 다른 차별화 흐름도 충분히 우리 시장 안에서 가능하다. 오늘도 상대적으로 좀 강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그런 근거를 이제 기반으로 시장이 움직이는 논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바닥을 찾는 과정까지는 그래도 해외 증시라든가 국내 증시가 커플링 현상을 보일 것이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바닥을 찾으면 올라올 가능성 높게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럼 그 시기를 맞추기가 좀 어렵잖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네네. 매일 방송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여쭤볼 수 없으니까 네. 시장에서 매수 기회가 나올 만한 시그널 좀 미리 말씀해 주세요. 매일 우리 영민한 투자를 시청하시면은 제가 항상 이 해결책을 또 찾아드리기 때문에 네. 뭐 그러나 또 직장인분들 또 지금 뭐 소상공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매일 또 TV를 보실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제가 전제 조건을 좀 말씀드릴게요. 주식시장이란 건 아무리 폭락이 들어오고 아무리 악재 때문에 공포에 또 짓눌린 패닉셀 장세가 연출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공포가 주가에 선반영이 되고 난 이후에는 이성적인 흐름을 분명히 좀 찾게 되거든요. 그런 근거가 뭐냐면 결국은 시장의 어떤 펀더멘탈 밸류에이션이라는 거거든요.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피 주가가 1900 아래로 떨어졌을 경우에는 PBR이 0.78배, 78배 수준까지 빠지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코스피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뭐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모든 종목들을 지금 장부가로 내다 팔아버리면 코스피 시장의 시가총액보다 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저평가되는 수준까지 빠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나라가 생긴 이래로 우리나라 주식시장 코스피 지수가 생긴 이래로 역대 4번 정도의 PBR 0.8배 이하 구간이 연출이 됐었는데 그게 첫 번째가 바로 금융위기 때였고요. 그 나머지 2번은 작년에 미중 무역전쟁과 관련된 온갖 뭐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올 때 5월달, 11월달에 PBR 0.8배로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코스피 시장의 흐름이 어땠는지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반추를 해본다면 제가 주가 차트를 열어서 실제로 한번 보여드려 보면 불과 작년에 이제 8월 달에 코스피 지수가 0.8배 아래로 떨어졌을 때 한 달여 만에 2100포인트를 바로 회복했거든요. 이런 식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과정이 지금 현재 코스피 기준으로 본다면 1900포인트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그 정도 근처에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격적인 매수를 하셔도 시간을 조금만 여유 있게 바라보신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배팅이 될 거다라는 거 가장 좀 중요한 기준이고요. 외국인은 언제 올까요? 또 하나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방금 우리 이제 정현 아나운서 질문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어쨌든 시장이 저점을 좀 잡는 듯 하고 있기는 하지만 네. 외국인들은 상당히 또 공격적으로 매도를 그 하거든요. 와중에요. 네. 현선물 시장에서 벌써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가 지금 7천억이 아마 넘어갔을 거예요. 거의 8천억 가까운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을 텐데 이런 외국인들의 매도가 과연 언제쯤 끝날 거냐? 이번 주 목요일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잖아요. 자, 또다시 이제 제가 작년과 비교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코스피 지수가 작년 11월 초부터 11월 말까지 고점 대비해서 거의 200포인트 가까운 조정이 떨어졌거든요. 요때 조정이 들어올 때 무슨 이유 때문에 조정을 받았냐면 외국인들이 바로 MSCI 신흥국 지수 리밸런싱 때문에 이 당시에 22거래일 연속으로 우리 시장에 순매도를 할 때 그 당시였거든요. 근데 요 흐름이 추세적으로 외국인들 수급이 언제부터 전환이 됐느냐? 바로 12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날 외국인들이 드디어 순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그 이후로 코스피 지수가 2277포인트까지 급반등이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네. 아마 저는 이번 주에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전후로 외국인들의 수급 포지션이 완벽하게 바뀔 수 있는 모멘텀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요. 네. 목요일이 지나고 나면 아마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충분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이 될 수 있을 테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이 꼭 좀 챙겨보셨으면 하는 그런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종목을 공개하기에 앞서서 시장 반등 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참고할 수 있을 만한 네. 김영민 매니저만의 포트를 좀 공개해 볼게요. 만약에 네. 뭐 안타깝게도 지금 아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현금이 없을 거예요. 아. 근데 만약에 현금이 100%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시작하시는 경우에 분도 있고요. 오늘 네. 김영민 매니저가 지금 방송하는 걸 보고 아 이제 주식 투자를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포트폴리오를 업종별로 어떻게 분산을 할 것이냐 네. 그 전략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크게 보면 지금 이제 그림을 잘 준비해 주셨는데 IT를 일단 비중 40% 정도 이제 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 2차 전지가 15%, 5G와 관련된 종목 20%, 그리고 제약바이오 15%, 그래도 현금
사실 저는 현금을 운용하는 걸 썩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러나 지금 또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현금 10% 정도는 또 만일의 상황이 좀 대비하는 차원에서 현금 10% 정도를 좀 유지하자. 이렇게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드리는데 조금만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면 결국 IT 안에는 여러 가지 또 섹터를 좀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반도체 비중이 저는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여져요. 20% 정도 이제 반도체 비중을 좀 설정을 하시고 그 외에 이제 스마트폰 10%, 또 OLED 쪽, 디스플레이 쪽을 10% 이렇게 이제 IT 섹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반도체 쪽과 관련된 부연 설명을 조금만 해드리면 지금 다들 코로나19 때문에 반도체가 힘들 거라고 예상을 하잖아요. 이건 뭐 오프 더 레코드인데 뭐 이미 제가 방송에 지금 얘기를 해버렸는데 지난 금요일 날 제가 SK 하이닉스 관계자를 만났는데 원가 추정을 하는 분을 만났는데요. 지금 업황이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너무 좋은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코로나19 영향 없냐 그러니까 오히려 판가가 많이 올라가서 작년보다 이익 성장성이 훨씬 더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지금 가동률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디램 가격이 반등을 하면서 판가가 올라가서 이익은 크게 상관이 없다. 오히려 작년보다 더 좋다. 만약에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면 얼마나 빨리 투자를 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본다면 역시나 반도체 업종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반도체 업종이 살아나야만 디스플레이든 스마트폰이든 전체 IT 섹터가 좋아진다는 관점에서 IT 업종 40% 정도 유지해야 되는 거 가장 핵심적인 전략이라고 보고요. 그 외에 주도 섹터 뭐 2차 전지라든지 5G 그리고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또 제약 바이오 섹터들 한 15% 정도 유지를 해가면서 이렇게 포트를 만들어 두신다면 아마 시장 대비해서 훨씬 또 좋은 만약에 지수가 오늘 내일 뭐 저점을 만들고 반등이 시작된다면 시장에 올라오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이 될 거다라는 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코스피는 이제 1900이라는 그 저점을 확실하게 확인하면은 매수 신호 쓸 끈어리 올 네. 테고요. 그리고 네. 저희 이번에 있을 동시만길 전후로 외국인들의 수급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린 포트를 꾸릴 때 그중에 IT를 40%, 반도체 위주로 또 담아보자라고 했어요. 그럼 오늘 원샷원큐 종목도 반도체 안에서 갖고 오셨겠네요. 당연하죠. 뭐 썰을 이렇게 길게 좀 풀어드린 이유. 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어제도 제가 뭐 강력 매수 의견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매수를 하지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5% 올라갈 때 10%, 15%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잖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테스나라든지 네. 넷패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삼성전자가 10% 올라갈 때 막 20, 30%씩 급등하잖아요. 그럴 수 있는 종목을 오늘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바로 유니테스트라는 종목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반도체 장비 종목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종목이 유니테스트인데 안타깝게 유니테스트도 고점 대비해서 20%가 넘는 급락 조정을 충분히 받았거든요. 올해 유니테스트를 여러분들이 꼭 주목해야 되는 부분. 방금 전에 제가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지금 코로나19와 관련해서도 전혀 걱정이었고 작년보다 이익이 지금 훨씬 물론 작년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기저 효과를 감안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SK 하이닉스 쪽에는 올해 이제 1분기, 2분기조차도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SK 하이닉스 쪽 익스포저가 큰 유니테스트가 오히려 다른 장비 종목들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논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유니테스트는 국내 반도체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중국 쪽의 반도체 기업들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는 기업이에요. 만약에 올해 작년에 실적이 부진했지만 올해 긍정적인 실적이 나온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중국 시장에서 또 어느 정도 수주를 할 수 있는지 여부도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자, 중국도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아마도 중국 반도체 기업들도 1월, 2월 달에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공장들이 가동을 못했다라고 생각이 들겠죠. 근데 우리나라와 지금 초격차 전략 그리고 또 시진핑 주석의 기술 굴기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가 지연된 부분들은 아마 오늘 시진핑 주석이 우한을 갔다라고 하는데요. 며칠 있다가 아마 이런 기술 굴기에 대한 얘기들 상당히 강조를 할 것 같거든요. 얼마 전에 시진핑 주석이 5G 신기술에 대한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오늘 RFHIC 같은 종목들이 급등을 하는 걸 보면 아마도 반도체와 관련된 기업도 충분히 중국 시장에서 모멘텀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감안했을 때 네. 주가도 고점 대비해서 충분히 조정을 많이 받았고 충분히 기술적으로 저점 부분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인 유니테스트를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매수 가격은 지금 현재 가격 그리고 목표 가격은 18,000원 정도 설정을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13,500원으로 제시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반등을 좀 기다린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밀착 진단해 드렸습니다. 포트 그리고 종목도 잘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4시에 무료 방송 있다고 하니까 그 점도 기억해 주세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